오늘은 위스키 강의 두 번째 시간이고요. 배울 거는 위스키의 제조에 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스키의 재료가 무엇이고 어떤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야 되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스키는 이제 곡물이 주 원료가 되고 그 다음 물, 그 다음 효모가 들어갑니다. 즉 재료는 단순하게 보면 세 가지가 들어가요. 곡물, 물, 효모. 특히 이제 몰트 위스키 같은 경우는 곡물 중에서도 보리 100%가 들어가야 몰트 위스키라고 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곡물의 품질과 물의 수질이 가장 중요하죠. 위스키를 만들 때. 특히 이제 싱글 몰트 위스키를 만들 때는 보리, 물, 효모 단 이 세 가지만으로 위스키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리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고 물의 수질도 매우 중요하겠죠. 요즘에는 대부분 메가 제조소라고 보리를 선택을 하고 몰팅까지 해주는 그런 방앗간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이 메가 제조소에서 몰팅까지 해서 증류소로 보냅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부터 증류소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제 물은 위스키를 만드는 단계에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몰팅할 때, 증류, 병입할 때까지 위스키 재료로 물이 들어갑니다. 특히 이제 싱글 몰트 위스키 한 병을 만들 때 10리터의 물과 1.4kg 정도의 보리가 들어갑니다. 그만큼 이제 물의 비중이 엄청 높기 때문에 물의 수질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효모, 증류소마다 쓰는 효모 수와 효모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 증류소만의 비밀 레시피입니다. 즉 사용되는 이스트의 종류와 숫자는 증류소마다 다르다. 이제 위스키를 만들어지는 단계입니다. 보통 이거를 뭐 6단계로도 나눌 수 있고 7단계로도 나눌 수 있는데 가장 먼저 몰팅이라는 작업을 해요. 이 몰팅이 뭐냐? 보리에 싹을 틔운 다음에 그거를 건조시켜서 가는 작업을 몰팅이라고 합니다. 보리를 메가로 만들어요. 메가가 뭐냐? 싹을 틔운 보리입니다. 그래서 물에다가 보리를 담그면 당연히 싹이 트겠죠. 이 싹이 트면 이 싹이 트는 과정을 중단을 시켜야 돼요. 이제 중단을 시키려면 당연히 수분을 없애줘야겠죠. 그래서 건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건조된 보리를 분쇄를 해요. 분쇄된 이 보리 가루를 그리스트라고 칭합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건조할 때 어떤 재료를 이용해서 건조를 했느냐에 따라서 위스키의 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탄이라는 화석화된 이 유기물 층이 있어요. 스코틀랜드에 많은데 이 이탄을 이용해서 불을 붙여서 보리를 건조를 하게 되면 이탄향, 즉 피트한 향이 생기게 됩니다. 보리가 그 피트한 향을 머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위스키를 만들었을 때 병원의 소독약 향이 나게 되는 거예요. 즉 이 이탄 향이 강할수록 페놀 수치가 높게 나옵니다. 보통 한 30ppm 정도 이상일 때 이탄 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탄 향이 강한 위스키로는 이제 아일레이 지방의 아드백, 라프로이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이탄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매싱이란 단계입니다. 이 매싱은 몰팅에서 얻은 이 갈아진 그리스트를 물과 섞어서 당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이 당은 뭐냐? 효모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이에요. 물과 갈은 곡물 혹은 보리가 전분 상태인데 거기서 이제 물과 만남으로 해서 당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한국말로 하면 당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통은 이제 그리스트일 때 물 4, 그리고 물 온도는 65도 이하로 맞춰줍니다. 물이 온도가 너무 높으면 이 당화 작용을 하는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물의 온도는 65도 이하로 유지를 해야 되고요. 이제 매싱, 즉 당화가 끝난 이 즙들은 메가즙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언더백이라고 하는 발효 전에 있는 메가즙을 보관하는 통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매싱이라고 하고요. 이제 세 번째, 발효. 사실 발효가 제일 중요해요. 이 발효 과정을 통해서 알코올이 생성되기 때문에 발효 단계에서는 이 메가즙에 효모를 넣어줍니다. 그럼 이제 효모와 이 메가즙이 화학작용을 해서 알코올을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보통 온도는 23도 정도로 유지를 하고요. 메가즙과 효모를 넣어서 48시간에서 72시간 정도 발효를 거치게 됩니다. 이제 이때 사용되는 효모는 이제 자연 효모가 있고 배양 효모가 있습니다. 자연 효모는 말 그대로 우리 일반 자연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효모들을 이용을 하는 거고 풍부한 향과 맛을 내주지만 대신에 이제 좀 불균일한 품질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배양 효모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길러서 쓰는 효모고 직접 기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균일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겠죠. 발효가 끝나면 이제 워시라는 알코올 도수 8%의 시큼한 맥주가 됩니다. 이제 발효 과정에서 홉을 추가를 하면 이게 맥주가 되는 거고 이제 홉을 넣지 않으면 이렇게 위스키를 위한 워시가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사실 네 번째도 중요합니다. 증류. 알코올은 80도에서 끓습니다. 물은 100도에서 끓습니다. 즉 이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알코올 성분을 분해하는 과정이 증류입니다. 보통 이제 80도보다 약간 높게 해서 워시를 증류기에 넣고 끓입니다. 그리고 증발된 이체들을 다시 냉각을 해서 따로 모아주는 알코올 도수가 높은 액체가 되겠죠. 이 과정을 증류라고 합니다. 증류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식 중류, 연속 중류가 있습니다. 단식 중류는 보통 싱글 몰트 위스키를 제조를 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기본 2회 중류를 거치게 되고 보통 2개가 한 쌍을 이룹니다. 보통 이제 1차 한 번 중류했을 때 만들어지는 거를 로우 와인이라고 하고요. 보통 알코올 도수가 20에서 2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1차 중류기 이름을 워시 스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중류가 되는 이 통 이름을 스피릿 스틸이라고 하고요. 이때는 이제 컷 작업이라는 걸 합니다. 알코올이 끓으면서 이제 처음에 끓는 알코올과 중간 알코올 그리고 끝에 알코올의 알코올 함량과 맛 그리고 성분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컷 작업을 통해서 초류, 중류, 후류로 분리를 해서 이용을 합니다. 저희가 마시는 이 위스키는 중류에 해당하는 것을 이용을 한 거고요. 이 중류는 68도에서 72도 정도의 알코올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얻은 거를 3년 이상 숙성을 하게 되면 위스키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속 중류가 있습니다. 이 연속 중류는 말 그대로 단식 중류처럼 뭐 한 번, 두 번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재료를 넣으면 그대로 중류가 연속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레인 위스키를 제조할 때 많이 쓰는 방식이고요. 당연히 단가도 훨씬 싸겠죠. 중류에서 얻어진 이 술들을 이제 오크통에서 숙성을 하게 되면 비로소 위스키가 되는 건데 사용된 오크통들도 다양합니다. 보통 사용되는 오크통은 이제 버번 위스키를 한번 숙성을 했던 오크통이나 아니면 쉐리 와인을 숙성을 했던 오크통들을 많이 이용을 해요. 이제 버번 위스키 같은 경우는 속을 한번 태운 오크통을 이용을 합니다. 다양한 오크통들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향들을 숙성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술을 숙성을 하다 보니 알코올이다 보니까 이게 증발이 돼요. 이 증발되는 거를 엔젤스 쉐어라고 합니다. 천사의 목이라고 하고요. 이제 숙성 과정에서 매년 조금씩 증발되는 이 현상을 보고 옛날 사람들은 천사들이 이 술을 나눠 먹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보통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매년 2%씩 증발을 하고요. 뭐 요즘에는 이제 워낙 보관 기술이 발달을 해서 매년 한 1% 정도 증발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원하고 습할수록 증발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덥고 건조한 나라에서는 당연히 위스키 만들기가 어렵겠죠. 왜? 증발량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한 이유에서 우리나라도 이 위스키를 못 만드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후에서는 보통 한 1년에 15% 정도 증발이 된다고 해요. 그럼 남는 게 없잖아. 그래서 이제 단가가 안 맞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위스키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깨고 만들고 있는 데가 바로 대만이에요. 대만도 되게 더운 나라인데 대신 이제 대만은 정말 짧고 굵게 숙성을 빨리 해가지고 바로 병입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병입을 해요. 근데 이제 병입할 때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숙성이 막 끝난 위스키는 거의 한 60에서 70도 사이 됩니다. 이거를 일반 사람들이 마시면 못 먹어요. 독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위스키에다가 물과 캐러멜 색소를 첨가를 합니다. 그래서 40도 정도로 위스키 도수를 맞춰서 병입을 하게 됩니다. 병입 방법에 따라서 공식 병입 그리고 독립 병입으로 나뉘는데 공식 병입은 오피셜 바틀링이라고 해서 위스키를 만든 증류소에서 직접 병입을 하는 거를 공식 병입이라고 하고요. 독립 병입은 인디펜던트 바틀링이라고 해서 다른 증류소에 숙성이 끝난 오크통을 사서 개별적으로 병입을 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 블렌디드 위스키들이죠. 블렌디드 위스키들은 여러 증류소에 있는 위스키들을 사가지고 섞어서 병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블렌디드 위스키들은 독립 병입이 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다시 한번 요약을 드리면은 위스키의 재료는 곡물, 특히 싱글몰트 위스키는 보리 100%, 거기에 물과 효모로 만들어진다. 단 이 세 가지 재료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품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스키 만들어지는 6단계. 첫 번째 몰팅. 몰팅은 보리를 싹을 틔워서 건조를 한 다음에 갈아주는 작업입니다. 2탄이란 재료로 건조를 하게 되면 피트하고 병원의 소독맛 향이 나는 그런 향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매싱. 매싱은 몰팅으로 얻은 그리스트와 물을 섞어가지고 당화를 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생성된 이 당들은 이제 효모랑 만나게 돼서 효모의 먹이가 되고 그 화학작용을 통해서 알코올을 생성을 해줍니다. 이 알코올을 생성하는 과정을 발효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발효 중에 호불을 넣으면 맥주가 되는 거고 이제 호불 넣지 않고 그대로 발효를 하게 되면 워시라는 저희가 위스키를 만들기 위한 시큼한 맥주가 되는 거고요. 네 번째 증류 과정입니다. 증류 과정은 단식 증류와 연속 증류가 있고 단식 증류는 보통 이제 싱글 몰트 위스키를 만들 때 사용하는 방법이고 연속 증류는 그레인 위스키를 만들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당연히 단가는 단식 증류가 높겠죠. 증류를 통해서 얻은 이 원액들을 오크통에 숙성을 합니다. 그럼 이제 숙성되는 과정에서 색도 갈색으로 변하고 다양한 향과 맛이 생성이 됩니다. 숙성을 하면서 매년 증발이 일어나는데 이 증발되는 이 양을 천사의 목, 엔젤스 쉐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이런 용어들을 알아놓으면 나중에 이제 뭐 여자친구나 뭐
주변 친구들한테 설명을 해줄 때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입. 이제 이 숙성된 위스키를 그대로 병입할 수도 있고, 이 숙성된 위스키를 그냥 먹으면 60에서 70도의 높은 알코올 도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약 40도 정도로 알코올 도수를 맞춰줍니다. 어떻게 맞추냐? 물을 넣어줍니다. 물을 넣어가지고 알코올 도수를 맞추고, 보기가 좋아야 맛도 좋아 보이기 때문에 캐러멜 색소를 추가를 해서 더 먹음직스러운 색깔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위스키가 물과 캐러멜 색소가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안 들어가는 것들은 병에 따로 별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위스키의 재료와 위스키 제조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